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3부에서 보내드렸던 정면 브리핑 오늘은 1부에서 보내드릴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한테 뉴스를 전해드릴 김영민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빨리 하려니까 막 말이 왜 빨리 하려고 그랬는지 아세요? 왜요? 전화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해야 돼요. 지금 02로 걸려오는 전화 꼭 받아주셔야 되는 시기인데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고요. 전화 받으시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재밌게 청취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커피 쿠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거 중요하죠. 저희에게 이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가 그 어떤 라디오보다 유익하고 재미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그중에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짧은 문자 없이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그거 보면 왜 보험 광고 끝날 때 막 빨리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볼 때 그거 좀 빨리 트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너무 잘 들리지 않아요? 너무 잘 들리고 발음도 정확한데 너무 빨라게 한 5초 안에 다 말하시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야, 그거 참. 저도 분발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말 빨리 한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예? 자, 오늘 첫 소식. 지난달에 발생한 공군의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속한 부대의 지휘관들도 형사 입건됐다는 소식이 있죠. 이거부터 짚어보죠. 네, 군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서 오늘 이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폭 사고가 발생한 부대의 전대장과 대대장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예. 원래 조사본부에서 지난달 13일에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을 했고 또 공군에서는 지난달 11일에 이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해임한 바가 있는데 보직해임된 지휘관 2명이 이번에 형사 입건이 또 된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사본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대장과 대대장이 규정에 따라서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감독을 해야 함에도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 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또 이뿐 아니라 세부 훈련 계획에 대한 감독이나 안전대책 수립 또 비행 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해서 이 지휘 관리나 안전 통제 부분에서 오폭 사고가 발생한 것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종사와 공범으로 이번에 이 지휘관 2명도 입건이 됐고요. 지휘관 2명 역시도 조종사들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이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이게 보통 사전 훈련 때도 말이에요. 실무장 비행 경로 훈련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조사본부가 오늘 밝히기로는 이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사전 훈련 때 실무장 비행 경로 훈련을 안 한 것으로 추가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에 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에 5개 편대가 참여를 했는데 오폭 사고를 일으킨 전투기 2대, 이 1개 편대만 실무장 비행 경로 훈련을 사전에 실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차례의 사전 훈련이 있었는데 실무장 비행 경로를 한 번도 이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 폭탄을 투하하는 훈련 전날이 되어서야 이 실무장 비행 경로와 표적 등 총 200개가 넘는 숫자로 이뤄진 14개 좌표를 그때 그러니까 비행 전날 처음 입력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표적 좌표 숫자 15개가 잘못 입력이 돼서 이번 사고로 이어졌다라는 것이 조사본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 발생 뒤에 보고도 늦었다는 이런 측면 아니겠어요? 네, 이거 그렇습니다. 이유도 따져봐야죠. 네, 조사본부 측에서는 공군 작전사령부가 10시 7분에 비정상 투하 상황을 인지를 했는데 정확한 투하 지점이나 피해 지역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느라고 상급 부대까지의 보고가 지연이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공군 측에서는 정확한 확인이 우선이라고 판단을 해서 폭탄의 파편을 최종 식별한 뒤에야 언론에 공지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점을 조사본부에서 밝혔고요.
있고요. 그래서 상황 보고 지연 및 조치 미흡 등의 과실이 파악된 공군 7명, 합참 2명, 총 9명은 비위 통보, 그리고 공군 작전사령관은 오폭 사고에 대한 지휘 책임과 보고 미흡 등에 따라서 경고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는 또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데 그 앞으로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 그러네요. 네,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사실 법적으로 병원과 개인이 이렇게 싸워야 하니까 그게 의료 힘들어요. 사고, 네. 전문성도 없잖아요. 일반 네, 환자들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예.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 편에서 분쟁 조정을 돕는 환자 대변인이라는 서비스가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제공이 되고요. 의료 사고 발생 시 조정을 통해서 분쟁 해결을 더 활성화시키고 조정 과정에서 이 환자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환자 대변인은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대한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분쟁에 대한 조정을 희망할 경우에 이 감정과 조정 전 단계에 걸쳐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환자 대변인 뭐 취지는 좋고 근데 이름이 말이에요. 대변인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정당 뭐 정치 그런 느낌이 이런 좀 게 나죠.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정치 정당 그럼 사람들이 와 희망차게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름을 한번 다른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네. 제안을 한번 드리게 되네요. 근데 어쨌든 이런 환자들을 대변하기 위한 변호사 따로 선발된다고 그러죠? 네, 환자 대변인 그냥 일반 대변인이 아니고 이런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분들이 예. 대변인이 되어주시는 거죠. 보건복지부가 이제 오늘부터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하는데요. 의료사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명 내외를 선발한 후에 활동하게 되면 이제 건별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올해 국비 3억 원이 이번 제도에 투입이 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변호사 분들이 혹시 지금 저희 방송 듣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오는 30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복지부에서는 대변인 위촉, 교육까지 마친 뒤에 5월부터 본격적으로 환자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069님이 이런 문자 보내셨어요. 그런데 전화가 안 와요.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다린다라는 문자만 보내주셔도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죠. 예. 근데 저도 사실 전화를 받은 적이 없어요. 뭐 이게 전화를 받으려면 전 세계 나라를 구했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 구했나 봐요. 예. 저도 아마 거리가 멀었던 모양이에요. 예. 아이고 근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저희를 도와주시려는 마음이 이게 이 인터넷상에서도 이게 팍팍 전해지면 저희로서 굉장히 감사하죠. 예. 그리고 봤어요? 나도 이거 요새 보다 바빠가지고 뭐 계속 못 보는데 폭삭 속았수다 이거 봤어요? 저는 아예 못 봤습니다. 아예 못 예. 봤어요? 근데 그게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먹힐지는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주변엔 다 봤어요. 아, 다 봤어요? 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왜 안 봤냐고. 왜 안 봤냐고? 네, 저 혼자 외계인처럼 그럼 이렇게 요즘에는. 너희는 왜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예? 예. 너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부분 폭삭 속았을 때 이게 영국에서도 그렇게 인기 모양이던데 문제는 영국이 아니라 중국이요. 네. 중국에서 이 드라마 출연자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이 넷플릭스 시리즈인 폭삭 속았수다 중국에서도 열풍인가 봅니다. 이 배우 주연으로 출연한 배우 박보검, 아이유의 초상권이 지금 중국에서 무단으로 사용이 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 허베이성 한 마트에서 폭삭 속았수다 속에 양관식으로 나오는 박보검 씨의 사진과 애순으로 나오는 아이유 씨의 사진이 이 제품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드라마에서
박보검 씨가 아이유 씨의 양배추를 대신 팔아주는 그런 장면이 있나 맞아요. 봐요. 예. 그래서 뭐 그 장면 사진을 붙여놓고 양배추 광고를 하는 겁니다. 양배추 달아요, 양관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광고를 하고 다른 상품에도 이 아이유 박보검님의 사진들이 무단으로 도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중국에서는 폭삭 소가수다를 정식으로 볼 수 있는 통로가 없는가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기에 왜냐하면 힘입어서 외국 거 못 보게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결국 이거는 우리 거 몰래 본다라는 거 자인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법 유통을 통해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마트에서 무단으로 사용된 걸 떠나서 예. 그 드라마 속에 이 김선호 챌린지라고 해서 김선호 씨가 한 동작을 따라하는 그런 챌린지가 중국에서 또 유행하고 있다고 해요. 어허. 그리고 이 드라마 콘텐츠 리뷰 사이트에는 폭삭 소가수다 드라마 페이지가 따로 생성이 됐고 무려 이 드라마에 대해서 17만 명 이상이 별점을 남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리뷰 글도 수만 건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중국에서 불법 시청과 도둑 시청을 한 후에 초상권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서경덕 교수가 지적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결국에서 중국 당국이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리고 집중 단속을 펼쳐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더구나 저 은근히 화나네. 왜요? 이 박보검 이분이요. 네. 우리 학교 출신이에요. 정말요? 광희의 제 제자입니다. 예. 광희 우리 과는 아니지만. 네. 예. 그러니까 더 화가 나죠. 뭐 이렇게 놀래요. 이사우님, 저는 물론 누구도 청취율 조사 받은 사람이 없어요. 1년에 몇 차례를 하는데 요 몇 차례 하면 4차례 합니다. 근데 이게 맞습니다. 확률적으로 이게 저도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여기 제 주위에 전화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신동진 PD님이 한 1년 반 전에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네네. 여러분 누군지 모르시면 아침에 뉴스 파이팅 진행하시는 PD님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딱 한 번 그분 말고 난 내 주위에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막 이 청취율 조사 안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가끔 하는데. 이제 그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지 아세요? 음모론? 음모론이라고는. 예, 아무리 음모론이 회귀한다 네. 해도 우리는 그렇게 빠지면 그러면 안 됩니다. 되겠네요. 네. 어쨌든 여러분 기다려주시는 그 마음만 너무나 마음이라도 저희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그래도 02로 걸려오는 전화 혹시 모르니까 꼭 받아주십시오. 2000번 아니면 6000번대로 시작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고철건의 새로운 패러다임